네, 안녕하십니까. 스타트업 CEO, 에디슨 TV의 정승창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미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에서 미국 특허 담보 건수가 40만 건에 도달했다.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40만 건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이것 좀 제가 말씀드리고요. 두 번째로는, 올해 초에,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그 일본의 제토로라는 기관이 있습니다. 이 제토로라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냐면요. 우리나라의 그 코트라,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 도와주는 정부기관이 이제 코트라인데, 그거하고 대응되는 게 일본의 제트로라는 기관이 있거든요. 이제 이 기관에서 나온 그 리포트 중에 하나가, 역시 마찬가지로 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로서 직재산 담보가 뜨고 있다. 이제 이런 그 분석 기사를 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사례를, 이 아마존 사례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아마존 사례하고 미국의 특허 담보 전성 시대 요 두 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가 좀 쟁점을 정리해 보면, 이 아마존이 정말 이 특허 담보로 고속 성장했냐,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. 자, 이 아마존이요, 94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, 이 파란색 그래프는요, 파란색 그래프는 그 아마존의 매출의 곡선이거든요. 매출의 곡선인데, 이 보시면은 그래프가 97년도를 정점으로 팍 곡선이 매출액이 꺾어지잖아요. 꺾어지니까, 그럼 저 시점에 뭔가 있었다라는 거죠. 저 시점에 뭔가가 그 대규모의 뭔가 자금이 투자됐거나 뭔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이 이제 고속 성장한 거 아니냐.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이 아마존사를 들여다봅니다. 들여다보니까 아마존이 97년도 12월 달에 7,500만 달러 자금을 조달해요. 자금을 조달하는데, 이거를요, 투자를 받은 게 아니고 은행으로부터 어, 자금을 조달하는데, 여기에 그 아마존의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이요, 도이치뱅크하고 실리콘밸리 은행 등이 이제 7,500만 달러를 자금 제공을 합니다. 그러면 은행이 자금을 제공하면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. 은행은 담보가 있어야 돈을 빌려주는 게 상식이잖아요. 그 담보를 뭐냐, 그걸 살펴보면, 그 이 아마존은 당시에 전 자산을 다 담보로 잡고 800, 그러니까 이 담보물을 전 자산을 담보로 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전 자산을 담보로 잡고 3년 뒤에 돈을 갚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. 그러면 그 전 자산이 담보물이 얼마냐 하면 800만 달러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. 800만 달러 정도밖에 이제 안 됐다고 그러고요. 그러면 이 두 개의 수치를 좀 결합을 해보면, 아마존이 그 담보물로 잡을 때 자산은 한 800만 달러 정도인데, 은행으로부터 그 조달 금액은 7,500만 달러 돈을 빌렸으니까, 이 자기 가진 것보다 한 9배를 더 빌린 거잖아요.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그 토지나 건물이나 뭐 공장에 여러 기계를 잡고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줄 때 그 담보물 이내에서 돈을 빌려주지, 그걸 넘어서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. 그렇다면 이 총 자산보다도 더 많이 빌려주게 하는 그 요인이 뭐냐,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그 아까 이제 제트로 보고서하고 제가 그 아마존이 정권거래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원클릭 특허가 있었던 거예요. 원클릭 특허가 그 97년도 이제 9월 달에 특허를 이제 신청해두고, 그게 이제 12월 달에 담보로 잡힐 때 잡혔다.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도이치뱅크가 이 아마존의 특허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준 게 핵심 요인이다. 이렇게 이제 그 제트로 보고서라든가, 제가 이제 다른 자료들로 봤을 때도 이제 그렇게 저는 보이고요. 자,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, 아마존이 이 특허 담보가 없었다면은 저렇게 그 파란색 곡선, 매출 곡선이 저렇게 확 꺾어질 정도로 성장할 수 없었다. 즉, 특허 담보 때문에 고속 성장했다. 저는 이렇게 어, 말할 수 있다고, 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들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아마존 케이스를 들어봤는데, 그러면 진짜 이게 미국의 특허 담보 전성시대냐?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성시대라고 봅니다. 제가 통계를 이게 보면요. 이쪽에 안 보이죠? 여기 보이죠? 예, 예. 1980년도에 848건 정도가 지금 40년 만에 470배로, 아니, 470배로 성장을 했거든요. 뭐 이 정도면 진짜고,
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더군다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도에 한 18만 건이 지금 4년 만에 또 두 배로 튀었으니까 이건 뭐 엄청나게 지금 미국이 지금 뭐 특허담보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어떤 은행이 이렇게 특허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냐?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, US뱅크, JP 모건 이건 미국의 톱 은행들이거든요. 우리나라 따지면 뭐 하나은행, 뭐 기업은행 이런 은행들이에요. 이런 은행들이 특허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는데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이게 이제 금융제도 이런 게 좀 달라가지고 사실 1대1로 비교는 잘 안 돼요. 그럼 돈을 누가 빌리냐? 미국의 대기업도 빌리고 중소기업도 특허 담보로 잡는 기업들은 스타트업만 있는 게 아니고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뭐 다양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이 중에서도 그럼 스타트업에 중점적으로 빌려주는 은행도 있다고 그래요. 있고 거기에 관한 제가 이렇게 뭐 기사들도 조금 보이는데 일단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스타트업에 이 특허 담보로 돈이 공급되는 게 연간 6조 원 정도 뭐 이제 그런 이렇게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더라고요. 다 이렇게 뭐 추정치 이제 이런 것만 나와서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기사가 보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곳이 있거든요. 아까 전에 아마존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은행하고 그 은행하고 이게 이제 똑같은 은행인데 이 은행은요, 제가 이제 보니까 2012년도에 그러니까 특허담보로 빌려준 은행이 한 16,000건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주로 이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주로 대출해 주니까 뭐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. 2012년도에 16,000건이니까 뭐 아까 전체 매크로하게 아까 40분간하고 이렇게 얼추 비교해 보면 이 수치가 뭐 지금은 한 6, 7만 건 되지 않았을까? 뭐 이제 그런 저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게 40만 건이라는 그 수치를 조금 들여다보면요. 이것도 저한테 굉장히 관심거리인데, 미국이 2019년도에 한 해에 특허 등록되는 건수가 33만 건이거든요. 이게 그러니까 담보 건수가 한 해에 등록받는 것보다 더 커요.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, 이제 그게 또 중요한데, 이거는 이제 특허 담보가 한 해, 그 해에 등록받은 게 다 담보로 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가 왜 신청하고 난 다음에 등록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리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신청만 했던 것도 담보로 간다는 그의 담보로 이제 잡히는 것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. 그게 이제 아까 아마존 같은 사례죠. 그죠? 그런 것도 있고.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2015년, 13년도에 특허가 나왔던 게 이제 2019년도에 담보로 잡히는 것도 있다. 뭐 그런 걸 다 하여튼 감안하더라도 한 해에 40만 건 잡히는 거는 이거는 뭐 이리저리 뜯어봐도 제가 볼 때는 전성시대다.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특허담보가 총 규모가 얼마냐? 이거는 정확히는 안 나와요.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뭐 한 사이트를 보니까 이제 담보 한 건에 뭐 200만 달러, 뭐 500만 달러, 뭐 더 많을 수 있다.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특허담보 대출 규모가 뭐 수조에서 한 수천억 정도 달러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뭐 이거 얼마예요? 저는 이거 뭐 한 수백조에서 수십조 원 정도 되는 거 아닌가?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제 추정이지 지금 자료가 그런 거는 안 나오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제 전편이 1편에서 에디슨도 특허담보로 지위를 설립했다. 특허담보 없었으면 에디슨도 없다.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그런 시기다. 라고 말해도 저는 뭐 과언이 아니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로 그럼 특허담보 대출 주로 언제 받느냐? 성장 가능성 큰 기업들이 설비 투자, 운전 자금, 고속으로 이제 사업을 확대하는 그 시기에 이 특허담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. 그게 이제 아까 에디슨도 그랬고 아마존도 그랬으니까. 그래서 뭐 이 특허담보라는 것이 벤처 캐피탈이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뭐 140년째냐 지금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편에는요,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도 이 지식재산 금융 2조 돌파라는 뉴스가 올 2월달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 내용, 이 지식재산 금융이라는 거하고 그 특허담보는 대체 뭐가 차이가 있냐 이런 내용하고 이 2조 원의 실체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들여다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
스타트업 CEO 에디터 TV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